오, 좀. 오, 이렇게 바로 올려요? 바로 올려. 오 마이 갓. 나 이런 충격적인 집은 처음 봐. 이건 괜찮은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49만. 100만 달성했을 때 수익이 그러면 크지 않았나요? 그때는 한 수익이 달에 7, 8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광고까지 합치면 막 2억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2억씩. 정말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갔다 놨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도나시고 도망 다니시고, 형은 가출하고, 엄마 파출부하고 있고, 돈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학이고 나발이고 일단 군대를 가자. 내 인생에서 흑자가 난 거는 30 넘어서부터예요. 애 둘 그 당시에도 키우고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 골뱅이 그때 하면서 골뱅이. 처음으로 4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봤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해서 잘 되고 집을 샀죠, 동탄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오토로 돌리니까. 5개 매장. 그리고 체인점 관리하는 직원 뽑고. 그래서 심심해서 방구석 하나에서 네, 혼술 방송을 찍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게 그냥 가맹점 50개 하는 것보다 잘 돼버린 거예요. 바로 치는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손님오시. 아, 집이네요. 저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사무실입니다. 여기 촬영 사무실. 근데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은 안 자는데 네. 임시로다가 지금 집이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에듀가 네. TV 채널 운영하는 네. 참PD라고 합니다.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이세영이에요. 지금 유튜버이신 거네요. 사업을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사업도 하고 계시고. 저를 기반으로 한 또 사업을 하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49만. 여기서 생활하시고 여기서 촬영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실내 촬영할 거 있을 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편집 사무실이에요. 그럼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일 보고 회사를 출근을 해요. 회사가 또 있어요? 여기 말고 또 회사가 2개예요. 여기는 약간 본진 같은 거고, 본진. 진짜 사무실은 방배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에듀가 TV 채널에서 감독 받고 지금 촬영 편집 다 해주시는 네. 감독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눈 뜨자마자 이제 편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네.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켓이라면 어떤 마켓인 거예요? 식품을 판매를 하고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유튜브를 하다가 마켓을 차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 분들이 한참 잘 되시면은 거기에서 머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어쩐 때는 적자가 나고 그래요.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등락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마켓을? 네, 마켓을 제가. 영상으로 뵐 때는 굉장히 밝은 이미지였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또 진지하시네요. 완전 내향적인 사람인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이게 원래 성격인 거예요?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죠. 방송 네. 딱 들어가면은 저도 모르게 방송에 참 PD가 나와버립니다. 안전을 리뷰하는 에듀가 TV 참PD입니다. 이렇게 텐션이 높은데 네네네. 마켓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제 그쵸.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거래액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210 몇 억 정도 했고, 올해는 그거보다 높겠죠. 점점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는 거의 매출 거의 탑급이네요.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푸드 쪽에서는 좀 큰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는 구독자가 생기면 구독자분들에게 약간의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서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주고 그분들도 저렴하게 맛있는 제품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하고 그럼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거 지금 하고 계세요? 맛집을 소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실내에서 온라인 식품들 리뷰, 네. 먹방이 아니고 이제 네. 저는 리뷰어, 식품 리뷰. 먹어보고 리뷰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 그쵸. 맛을. 그렇죠, 그렇죠. 맛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엄청 중요하죠. 술도 매일 드시는 것 같던데 거의 매일 먹습니다. 괜찮나요? 그게 거의 촬영할 때마다 드시는 것 괜찮아 같던데. 보이나요? 예? 옛날에는 진짜 괜찮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실례지만 그럼 나이가 81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좀 네. 이제 운동이랑 술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켓 운영하시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회사 여기서 계속 운영하셨던 거네요.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동탄에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동탄에서 하고 계셨고 그때도 집에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마켓 하시기 전에는 유튜브만 하셨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던 건가요? 저는 100만을 1년 9개월 만에 갔습니다.
엄청 빨리 된 거죠. 엄청 빨리 된 거죠. 네, 100만 달성했을 때 수익이 그러면 크지 않았나요? 그때는 한 수익이 달에 7, 8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순수익이 네. 아, 매출이죠 어떻게 보면. 광고까지 합치면 막 2억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2억씩.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켓도 운영을 하시니까 지금 마켓 일도 같이 보면서 이제 마켓을 보고 네. 이제 얼른 나가야죠. 이제 회사로 또 출근하시는 거네요. 일하러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집 이제 이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원래 서울에 집을 19년도에 구매를 하고 네. 동탄에 계속 살았어요. 아. 그때 알죠?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사면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럴 때 그때 나도 다시는 서울에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네. 원래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동탄에 있던 집을 팔고 있는 돈으로 서울에 전세 끼고 샀죠. 네. 일단은 등기를 쳐놔야 되겠다 싶고 네. 영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아. 전세금을 갚아야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에 집을 살았던 네. 걸 이제 6년 만에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랑 사무실을 다 일로 옮긴 거예요. 좀 더 집 구경도 한번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인테리어 중이라서 아. 잠깐 들려서 감리를 좀 하고 와야 돼요. 아, 예, 예. 지금 천장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아, 하여튼 지금 바쁘네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바쁜데 아, 예. 이건 지금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어제 매출이요. 아, 마켓 매출인 네, 거예요? 어제 마켓. 지금 마켓 일만 계속 지금 열중하시는 거네요? 여기가 처음에는 네. 회사로 이렇게 크게 성장할지 저는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 팬분들께서 네.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네. 회사가 좀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월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억 4천 정도 유지비가. 유지비가 네, 그래서 그걸 벌어야 본전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회원 수가 네. 62만 명이에요? 예. 이게 무슨 회원 수인가요? 사기등 마켓 이용자, 회원,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매출이 지금 매출 어제 어떻게 매출이 나온 여기 나왔네요. 7,100만 원 어제 매출. 투자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가야 돼. 같이 가야 되나? 너 가서 할 거 없지? 촬영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럼 같이 가자. 나 먼저 씻을게. 알겠어. 아,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이제 임시라서 지금 짐 곧 이사 가기 때문에 네. 빨래한 거를 정리를 안 하고 이제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잠은 요 침대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거 한번 앉아봐도 되나요? 아네 앉아보세요. 폭신폭신한지. 폭신폭신하네요. 제가 약간 네. 침대는 좋은 거 써요. 예전에 유튜브만 하실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수익도 그만큼 생겼잖아요. 어떤 기분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유튜브 할 때 그때도 투잡이었어요. 프랜차이즈 요식업 대표였어요. 50개 매장 이런 거. 아, 원래 장사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아, 어우 추워. 추워. 아, 그럼 지금 대표님 다 씻으면 이제 감독님 씻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네. 촬영 있어가지고. 오늘 섭외가 좀 됐나요? 네. 어디가 섭외된 거예요, 오늘은? 활쭈꾸미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섭외가 됐어요? 네. 열었는지 확인 전화해서 음. 열었다 해가지고 이따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회사 일 보고 쭈꾸미 집으로 가서 촬영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렌즈 끼고 가시는 거예요? 네. 촬영하실 때는 항상 안경 끼셨었던 것 같은데. 안경에 알이 없어요. 아, 렌즈 끼고 안경을 끼신 거구나. 그 이유는 조명이나 다른 게 다 비쳐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촬영에 다 맞추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대표님이 여기서 다 먹방 촬영을 했던 거예요? 아, 네. 실내는 이제 여기서 이사 오고 나선 다 여기서 이쪽 보실 때도 여기서 촬영하시는데 아, 이걸 올려서 네. 여기 이제 메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럼 다 먹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았네요. 네. 아, 이렇게 켜가지고 아, 또 본부장님한테 연락 오셨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유튜버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이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제일 무서워서 이제 사실은 웬만하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막 만난다거나 아.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줄이고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도 줄이고 변수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면서 스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잠시만요.
회기등 마켓으로 안내해줘? 네, 그래서요. 뭔 얘기했었죠? 저도 까먹어가지고 그래서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님처럼 살고 있다. 거기까지 얘기했었어요. 살고 있고 네. 이 유튜버들이 좀 연예인급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얼굴 알려진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애매해요, 포지션이. 조심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삶이네요. 쉽지 않지만 사실은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고 네. 솔직히 저는 쉽게 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정 이상 인지도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른 뭐 광고비나 뭐 이런 단가가 그 시장 경제에 따라서 책정이 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아요. 유튜버들 이제 100만 이상 네. 되시는 분들이 네. 광고 하나당 얼마 받는 줄 아시면 네. 진짜 놀라실 겁니다. 그럼 유튜브를 키워보는 것도 지금 일반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를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저는 말씀이신 거네요. 많은 분들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매장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먹자 골목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가 꽉 차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잘 되던 매장도 망하잖아요. 계속 폐업을 하고 네. 새로운 게 들어오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잘 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채널이 계속 없어져요. 20, 30만 대 그만하시는 분들 생기고 계속 없어지고 새로 탄생하는 시장이라 이게 포화 상태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콘텐츠 커머스라는 말이 생기기 없었어요, 원래 그런 말이. 지금 회기등 마켓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이제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 마케팅이 돼서 마켓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판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커머스를 처음으로 거의 제가 이걸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하면 누구든 비난을 많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장사꾼 다 됐나? 원래 저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 엄청 많이 들었죠.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구독 취소도 엄청 많이 됐고. 저는 이 생각으로 했어요. 이제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광고비가 다 녹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하면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내 팬분들한테. 그거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싸게 팔자 그냥. 퀄리티는 높여놓고 네.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자가 아니고 최고로 만들어서 싸게 팔자. 마케팅비가 안 안 들어가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이거 너무 노하우긴 한데 저를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그래서 진입 장벽은 되게 높긴 한데 누구나 가능하긴 해요. 근데 강남은 강남이네요. 진짜 차가 지금 얘기하면서 거의 못 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무슨 시위를 해서 그래요. 보이시죠? 지금 저 앞까지 네. 다 막혀 있어요. 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은 계속 저 강남역 앞에는 계속 그 시위 같은 걸 계속 해요. 그래서 막히는 거. 원래 안 막혔었어요. 이쪽이에요? 네네네. 2층이에요? 네, 2층 통으로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직원분 엄청 많네요. 25분. 여기가 이제 전체 사무실. 여기는 회의실인가요? 여기는 이제 대표실하고 저 일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다 팀장들이거든요. 팀장들끼리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사무실. 이세영. 여기서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회의도 하고 저는 거의 이제 샘플 테스트나 결정, 네. 결제 네. 이런 거랑 아이디어 있으면은 모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자. 저희 오늘 샘플 몇 시에 준비할까요? 이게 오늘 샘플이죠? 네. 오늘 몇 개예요? 19개. 19개? 오늘 많이 없네? 오늘 샘플 총 19개예요. 네. 다 드셔 먹어봐요. 원래 그럼 몇 개씩 드셔보시는 거예요? 막 30개, 40개 될 수 있어요. 오늘 적은 거예요. 다 맛을 보고 테스트해서 기록으로 다 남겨놔요. 거의 몸을 갈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먹어보고.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걸 다 먹어보고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거를 제일 싸게 파는데 어떻게 안 팔리겠습니까? 단순한 논리예요. 맛있고 저렴해야죠, 가격이. 저렴하게 맛있고 있어야 되네요. 비싸면 그거는 이제 재구매가 많이 안 일어나요. 부담돼서.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막 까먹을 수 있게 가격대를. 이거는 뭐 거기 있는 제품 다 개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샘플들인 거예요? 네. 5개가 다 다른 거네요? 네, 다 닭발 형태가 다르고 육교고 킬리값도 오늘은 그럼 닭발 샘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점 테스트.
이 닭발이 그럼 19개가 있는 거예요? 샘플이? 아니 이거는 이제 닭발이 끝나면 또 다른 군이 또 한 6개짜리가 있고 30개씩 하려면 하루에 시간 엄청 잡아먹겠는데요? 5시간? 5시간? 매일매일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 다 불러서 최종적으로 20대 여자, 30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먹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아 연령별로 다 먹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 30, 40대, 50대까지 다 있으니까 회사에. 지금 여기 거의 주방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하루 네. 종일 음식을 해요. 여기 직원 복지는 되게 좋네요.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네요. 한 3개월은 좋아해요. 점점 직원들이 살이 찌기 시작해. 아 근데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샘플을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네. 이게 웬 떡 그러면서 점심에 그냥 이거 다 먹어도 맛있는 거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3개월까지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살이 쪄서 헬스장 복지로 끊어줬어요. 25분을 다. 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맛이? 무난한 편인데 막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표현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대표님한테도. 양념이 조금 고추장 향내가 살짝 나요. 아 이거 냄새가 안 좋은데? 이건 괜찮은데? 약간 확실히 냄새가. 냄새 없다. 앤디님 이거 별로라고 하던데요? 괜찮은데요? 왜 별로인지 들어봐야 되겠죠? 자극 냄새는 안 나는데 조금 자극적인 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별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냄새부터 심각한데? 아 냄새가 안 좋은데? 막상 입에 넣었을 때는 좀 그래도 아쉽다. 별로예요? 이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곱창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 이거는 닭목살. 근데 확실히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제가 먹기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와서 좀 먹어봐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간이 부족한 느낌. 네, 부족해요. 이거는 맛있어. 저는 맛있어요. 간장 베이스네요. 깔끔하죠. 소금 베이스. 소금이에요. 소금구이. 맛있는데요? 냄새 없죠. 네. 부드럽고. 네. 이러면은 일단은 평점 4.5점 이상. 무조건 야들야들한데요? 나와요. 네. 집에서 이렇게 대충 했는데도 야들야들하면 이런 거는 이제 급하게 데워가지고 소주 한 잔 먹기 가격이 싸니까 이게 얼마죠? 목살이? 여기 6,900원이니까 6,900원. 오. 괜찮죠? 식사를 맛있는. 식사 안 하셨죠? 네, 배고파가지고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 식사하세요. 네. 맛있죠? 네. 훨씬 싸요. 와 촬영하고 가야 돼. 벌써 배부르려고. 여기서 샘플 다 하시고 또 저녁에 그러면서 촬영하셨던 네. 거예요? 촬영할 때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때 많이 먹죠. 술도 먹죠. 그러면 저기서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진짜 조절해서 먹어요. 보통 이제 이게 첫 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맛있게 먹게 돼요. 그러면 다음 촬영 때 텐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배고파도 조금씩 먹는 거예요. 원래 주문하신 제품은 재배송 또는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드려요.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랑 카톡 자료 제출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가격을 뭐 좀 더 깎던지 해서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또 유튜브 촬영하러 가야 돼요. 다행히 오늘 회사에 네. 일이 많이 없어서. 저 도로교통 위반한 적 없죠? 다른 채널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걱정되네.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지금처럼 계속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전쟁.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죠. 좀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중고등학생 때는 운동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아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쉰 적이 없어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면은 네. 반지하를 탈출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근데 장마철 되면은 하루 지나면 곰팡이가 싹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방이 좁으니까 애들 갓난애기랑 이렇게 살잖아요. 여기 막 곰팡이 막 이렇게 다 닿고 그래. 감기를 그냥 달고 살고, 와 여긴 진짜 네.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와이프는 애 키우면서 그 네. 전자회로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 붙이면 몇십 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부업이. 네. 애 없고 그거 하고 집에서.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벌어서 살고. 저는 이제 2교대 근무 2잡 막 3잡 이런 거 뛰면서 하고,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바탕에 아무것도 없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0대 때는 군대 다녀오시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군대 딱 갔다 나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부도나시고 또 이렇게 도망 다니시고, 형은 가출하고, 엄마 파출부하고 있고, 돈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대학이고 나발이고 일단 군대를 가자, 도피성으로 갔죠. 군대를. 갔다 나왔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네.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네.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체력, 네. 힘하고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동대문에 그냥 가요. 네. 그래서 동대문에서 네. 골라부터 시작했죠. 의류 출발입니다. 그때는 그럼 그 수익이 괜찮았나요? 열정페이로 일했죠.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노점에서 하다가 잘했나봐요. 거침없이 하니까 그냥. 또 이제 그 매장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월급이 60만 원이었나? 일 배운다는 걸로 좀 이렇게 좀 하다가 20대 때네요. 네, 20대 때 네. 열정페이로 일했죠. 일 배우려면은 그때는 월급을 조금 받아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다는 1년 만에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네. 또 잘 하다 보니까 월급 조금씩 오르고 직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돼서 매장도 하고, 그러다가 가족이 또 그 동대문에서 다 매달려가지고 어머니가 영끌에서 또 매장을 내셨어요. 대표님이 할 줄 아시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이게 좀 꼬였는데, 우리 형이 가출을 하고 나서 고모가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그래서 고모 밑에서 너 하는 거 없으니까 와서 배워라. 그래서 형이 먼저 동대문에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다가 가족한테 못 가고 네. 저 혼자 동대문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럼 나 혼자서 할 거야 해가지고 혼자서 딴 데 가서 배웠죠. 왜 가족이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하셨어요? 형이 싫어했어요. 형이 막 이렇게 사장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형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형이 이제 가오라고 하죠. 근데 동생이 좀 까칠하고 네. 힘도 자기보다 세고, 아, 운동선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면은 창피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대표님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한 성격이었어요? 네, 원래 좀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땐 그랬어요. 네. 그냥 좀 예민했어요. 좀 성격이. 네. 약간 못 참고 이런 거. 불이 같은 거 못 참고. 아. 그러니까 우리 형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못 네. 참죠. 5분 지각하고 이러면 바로 싸우고 맞짱 뜨고 형이랑.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막 다 사장인 것처럼 하고 장사도 잘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형이 절대 반대하다가 매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매장이.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남은 벌어주고 있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형은 낮에 일하니까 네. 거긴 24시간이거든요. 형이랑 안 겹치게 저녁에 하겠다. 그래서 가족의 매장을 딱 들어갔죠. 대박이 났습니다. 봉투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네. 봉투 좀 죄송한데 이거 좀 주워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주워주면은 네. 뭐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그런 거. 끌고 네, 호객행위를 그런 거 했던 있잖아요. 거네요. 호객하고 아. 어린 친구들 있으면은 야 친구들아 뭐 사러 와서 뭐 사러 내가 제일 싸게 줄게. 그냥 가져와 막 이러면서 호객하고. 근데 네. 이제 집에 갔더니 내 집이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원래 10만 원, 20만 원 팔던 매장인데 300, 400. 하루에. 예. 네. 명절 전에는 막 1000 그렇게 팔아가지고 진짜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렇게 세웠네요. 그래서 아버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집에서 3만 원씩 받고 일했어요. 일주일에. 근데 우리 형은 그때 200인가 300 받고 이랬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족 살리려고 했던 것 같고, 우리 형은 그 품위 유지비나 막 옷가 막 이런 게 좀 필요했나 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집이 잘 되고 엄마가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신념으로 돈을 거의 안 썼죠, 집에서. 쓸 데도 없었어요. 여자친구도 그때까지 한 번도 못 쓰겠으니까. 몇 살 때까지요? 저희 와이프가 두 번째예요. 여자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여자를 만난 게 26살 때니까. 그 여자를 전혀 몰랐어요. 여자랑 말하는 법도 모르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너무 상남자다 보니까. 아 대표님 옛날에는 좀 상남자 스타일이었나 보네. 진짜 원래 좀 말랐었어요. 아 진짜 눈도 이렇게 좀 찢어지고 유도했으니까 아 여기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머리 빡빡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좀- 제일 싫어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험악했네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박 나서 다 대박이 나서 집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다 좋아지고. 네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 중반 넘어가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집에 있으면 계속 이럴 것 같아가지고 모은 돈도 하나도 없고 해서 이제 정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매로 들어갔어요. 120만 원 받고. 또 일을 배운 거예요. 또. 이제 배우러 또 갔죠. 예. 집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예. 내가 이걸 제작을 배워가지고 팔면 훨씬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 한 칸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도매는 내가 물건을 잘 만들면은 네. 너무 많은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에도 팔 수 있고. 네. 이거네. 그래서 바로 옷을 만드는데 취직을 해버렸어요. 취직하고 한참 했는데 제가 이제 배우러 들어갔잖아요. 저녁에 도매시장에서 일하고 그 사장님한테 나 아침에 그 성수동에 그 네. 의류 사무실 좀 출근하게 해줘라. 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일 끝나고 바로 그 성수동 사무실 가서 네. 아침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낮에 거기서 배우면서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그 짓을 2년을 했어요. 어떻게- 잠 거의 못 잤어요. 어떻게 됐나요? 하게 됐나요? 하니까 네. 기회를 주셨어요. 너 그러면 이번 시즌에 바지 하나 만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딱 바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바지. 네.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배운 적도 없는데 디자이너들은 자기 것들 다 시즌 거 만들고 저한테 하나의 기회를 준 거예요. 바지 하나 네가 잘 팔릴 것 같은 거 만들어봐라. 딱 만들었는데 그게 하루에 막 7천만 원씩 팔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바지만. 뭘 어떤 걸 만들었길래? 청바지인데 핏이 네. 너무 예뻤고 네. 청바지에 이렇게 포인트 줄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런 디자인이 동대문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걸 샀던 분은 기억하시겠네요. 기억할 그 수 바지를. 있어요. 7천만 원치를 팔린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사장님이 내가 알기로 10억 이상 버셨어요 그 시즌. 그 당시에 예. 20년 전에. 예. 또 대표님 돈은 아니었네요. 제 돈은 아니었죠.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이 됐죠. 월급 300만 원 되고 디자이너 다 잘렸어요. 저를 바로 실장을 세워버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매는 안 나가요. 사무실 내 디자인 실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시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또 돈 버셨잖아요. 네. 중국에 가자는 거야. 중국 생산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럼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네. 하면 되는데 네가 가야 된다. 갔어요. 중국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이프 만나서 결혼했어요. 중국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 이제 연애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다닐 때. 이제 디자인 막 그거 할 때. 아, 그때 그러면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 돈이 없죠. 제가 들어보니까 돈 없겠죠. 그렇네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중국 가자 그랬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네. 아내분은. 네. 이제 출산할 때. 근데 혼자서 그렇게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가댁에 가라고 그랬어요. 가 있는 동안에. 애기도 있는데. 너무 편할 거 아니냐. 네. 근데 뭐랬는지 알아요? 안 간대요, 자기는. 왜요? 그냥 본가 들어가 살겠대. 우리 집에 들어가 살겠대. 깜짝 놀랐죠. 나는 오빠랑 결혼할 때 진짜 잘 산다 그러고 그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처가에서. 아 장희 장모님께서. 내가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나온 거야. 근데 다시 들어가 봐요. 아, 자존심도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상한 거죠. 네. 그래서 난 죽어도 여기서 하겠다. 다시는 안 내려간다고. 본가로 가겠다. 네, 본가로. 아. 그래서 저 없는데 2년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형사는 28평짜리 집. 엄청 좁겠죠. 거기에 방 한 칸에서 혼자 삽니다. 저 없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2년간 중국에 가셨었다는 거네요? 거의 3년. 근데 이제 거기가 망해요. 회사가 망해버린 거네요. 그 중국 회사가. 그 사장님이 네. 저는 열심히 중국 사람 뽑아가지고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디자이너가 됐던 거네요. 네, 그거 네. 다 세팅하고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조선족 분인가 투자를 한다고 거기다가 10억을 넘게를 네. 줬대요. 사기당한 거죠. 청바지로 벌었던 돈 다 다 날라가네요. 날라갔어요. 월급을 8개월째 안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있는데. 네. 네.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은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대표님 믿고 있었네요. 네, 믿고 있었죠. 네. 네. 왜냐면 그분이 어쨌든 제가 많이 팔아드렸지만 어쨌든 나를 믿고 네, 보내주신 거니까. 중국도 보내주시고 다 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와이프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을 못 주니까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그런 해도 안 되고 사장님 이제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집에다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돈을 못 벌었네요. 번 돈이 없네요. 돈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네. 그때가 2008년 9년 16년 전이네요. 29, 30 때네요. 네. 이제 둘째가 나올 때니까 이제 또 그때까지도 둘째가. 돈이 없었어요. 저 그지였어요 아주.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장사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예요? 또 뭔가 한 건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많이들 하는 쓰리잡, 포잡, 대리운전
뭐 노가다, 공장 2교대 쪼개가지고 이거 가족 이제 애가 하나 또 나왔으니까 2009년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년 정도를 거의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와이프는 돈 자기도 아껴서 도움 되겠다고 면생리대를 썼어요. 빨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아깝다. 애들 기저귀도 전부 면으로 썼어요. 빨아서 다 쓰고 그러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때 4천만 원인가 모은 거예요. 2년 동안. 잘 생각해보면 4명이서 가족 생활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해서 4천을 꾸역꾸역 모았어요. 아, 거의 안 쓴 거네요. 그냥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시장 족발 있잖아요. 10,000원짜리. 그거 한 번 소주랑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천을 모았잖아요. 네.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나 장사하고 싶다. 네, 그래서 배웠죠. 또 배웠네요. 배우러 또 갔어요. 장사를 하려면 잘 되는 데서 장사해야 된다. 네. 배우고 해야 된다 해서 강남에 진짜 유명한 포장마차 있어요. 거기에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난 거예요. 돈을 면접이- 안 받고 그런 게 없어. 당연히 받고 거기서 또 배웠죠. 포장마차. 서빙하는 법이랑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걸 다 배웠죠. 내가 똑같이 하면은 안 된다. 경력이 너무 짧아서 특이한 걸 하자. 그래가지고 통골뱅이를 삶는 법을 전수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300만 원 주고 전수 받던 다음에 네. 그 삶는 법을 가지고 국물탕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그걸로 매장을 오픈한 거죠. 그게 50기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실패했는데 그 과정 속에 뭐 사업도 몇 개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네. 몇 번 이게 인생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그 의류를 하고 그냥 아쉽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네. 그 기술. 네. 그래서 친구 하나 됐고 한 6개월 정도 그 사업을 했어요. 한국에 납품하는 걸로. 그것도 망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네요. 엄청 많아요. 내 인생에서 흑자가 난 거는 30 넘어서부터예요. 애 둘 그 당시에도 키우고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 골뱅이 그때 하면서 골뱅이. 처음으로 4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봤어요. 골뱅이집 딱 해서 첫 달에. 그러면 그 골뱅이집이 잘 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던 거고 네. 늘어났던 거고 그거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해서 잘 되고 집을 샀죠. 동탄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오토로 돌리니까. 아. 5개의 매장. 네. 그리고 체인점 관리하는 직원 뽑고. 그래서 심심해서 방구석 하나에서 네. 혼술 방송을 찍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게 그냥 가맹점 50개 하는 것보다 잘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게 참 PD가 됐던 거네요.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아, 100만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촬영을 하러 가는 거네요. 네. 그거의 연장선 8년째. 오늘 마지막 스케줄이네요. 네. 여기 이수역이네요. 네. 예전부터 되게 와보고 싶었던 데인데 네. 못 오고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촬영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쁜 집 아닌가요? 바쁜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픈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 안 드리는 시간에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없는 시간에? 네. 아. 오늘 저도 참 해도 되나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네, 여기 오니까. 아까도 차로 지나가다 차 아, 진짜요? 손 흔들어 주시고. 아, 저 못 봤어요. 아, 알아보셨구나. 네. 네. 아, 참피디님은 다 알아보시겠네요. 지나가면서 이제 얼굴이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거의 네. 8억 회가 나왔다 보니까 다 보셨네요. 웬만한 그러니까 분들은. 대한민국의 성인은 네. 한 번 정도는 스쳤다. 유튜브를 보는. 정확히 지금 몰라도 요 앞에 자동차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면 다 알아보시겠네요. 이렇게 네. 손 흔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사방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함부로 뭐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인지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은 계속 있고 환장해요. 쭈꾸미 살아있어. 아, 이쪽이에요. 네, 쭈꾸미. 아, 활쭈꾸미. 아, 살아있네요. 네. 꼼장어도 있다. 꼼장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이것도 시켜봐요. 오. 맛있겠다. 일단 인사를 드리고. 네. 네, 저희 명함보다는 저희 혹시 유튜브는 안 보세요? 채널이 뭐예요? 그 참필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농담이에요. 저는 다른 채널에서 왔습니다. 예. 참필이라고. 참필이? 네. 뭐라고요? 웨이팅이 엄청 났었어요. 어디 TV에 나왔었나요? 그럼 저 찍고 많이 오면 어떡해요? 사람 막 기다리는데 막 막 언제 그러면- 되냐고 막 하고 사람한테 치이셨구나. 그러면 저희가 좀 더러우게 맛없다고 할게요. 밖에서 또 오프닝을 찍어야 되거든요. 저만의 컨셉이죠. 뛰어오기. 저기서부터 예. 쫙 뛰어와요. 그러면 저- 쟤왜 뛰지? 이러면서 못 넘겨요.
PD입니다. 작년에 이 영상을 보고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저 휴먼 스토리 촬영 중이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제 참PD의 일상이 궁금하신, 하루 일과가 궁금하신 분은 저거 보시면 되고 휴먼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운데 한잔하러 가시죠. 오늘 드시는 게 궁금한 분들은 참PD님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좀. 오! 이렇게 바로 올려요? 바로 올려요. 오마이갓. 와. 나 이런 충격적인 집은 처음 봐. 안 드셔볼래?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어. 같이. 감사합니다. 와. 아 이게 구운 게 또 이런 별미가 있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여기 미쳤다 진짜. 뭐 찍은 건가? 참기름 찍은 건가요? 그냥 기름만. 진짜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좀 어땠는지. 행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이런 촬영은 뭐 여러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사실 겁나서 두렵고 그래서 안 했었는데 우리 휴먼 스토리는 너무 이거를 제가 사석에서 한번 예전에 뵀잖아요. 네. 와 이분은 진짜 괜히 여기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너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과거를 술술술술 얘기하게 이런 거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제 영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누구나 삶의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잘 되는 시기도 다르고 누구는 지금 힘든 시기일 거고 누구는 잘 되는 시기일 거고 또 누군가는 힘든 시기가 있을 거고 이 영상으로 남을 테니까 그 힘든 시기일 때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면 참 좋을지 좀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했다 편안하게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여러 번 실패도 하고 했지만 한 번도 그게 실패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결과가 나옴으로써 어쨌든 손해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을 다시는 그걸 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떤 걸 또 실패할 거예요, 저도.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는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더 큰 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어릴 때 실수 없이 쫙 오잖아요. 나이 들어서 진짜 요만한 실수에 다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실패해 본 적이 없어서 대처를 못해요. 지금 좀 잘못되고 있는 거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하면 된다. 저도 진짜 오늘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도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부딪히는 거야. 지금 힘듦 때문에 훨씬 잘 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겪잖아요. 잘 되고 나서 진짜 복구가 안 돼. 미리 겪어야 된다. 미리 겪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표님만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신 우리 부인한테 네, 아내분한테 여보 진짜 내가 집불도 없을 때 여보한테 강남 MB 앞에서 새벽 4시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났잖아. 그게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와이프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오빠가 하는 일은 다 믿는다고 해줘서 진짜 고마워. 그거 아니었으면은 나는 여기까지 오질 못했어. 내가 집에를 석 달을 안 들어가도 한 달을 안 들어가도 한 마리 왜 안 들어왔어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은 와이프가 딱 하는 말이 밥 먹었어. 다 이렇게 해줬어요. 저를 너무나도 믿는 거죠. 와이프 너무 고맙고 외롭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같이 살면서 애들도 다 컸으니까 남은 여생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요. 휴먼 스토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 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응원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벨로.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